하시는 분들께서는 유튜브로 이제 생중계를 보시면서 저희가 드리는 설명을 잘 들으시고 차후에 또 투표에 함께 참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시간 동안에는 유튜브로 생중계로 저희가 송출을 해드릴 거고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저희가 생중계 송출은 안 하지만 녹화는 한다는 거를 좀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듈러 설치 및 아름드리 공원 공동사용 계획을 위한 학부모 그리고 지역주민 사전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국민들에게 있겠습니다. 천안시 의회에서도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이교희 시의원님께서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천안시 의회 장혁 시의원님도 함께 하십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천안시의회 김세환 시의원님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께 소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도 천안시에서도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들께 좀 소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안시 우리 최훈규 공원녹지관리본부장님께서 또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윤혜 공원관리 2팀장님께서 또 함께 해주십니다. 좀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재영 교육청소년 과장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십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홍효 교육협력팀장님께서 또 함께 해주십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천안교육지원청에서도 함께 해주십니다. 자, 먼저 차덕환 교육장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선태 교육국장님께서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십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현 행정국장님께서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윤여찬 행정과장님께서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김태영 시설과장님께서도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임성빈 총무팀장님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정진희 학생배치팀장님께서 또 함께 해주십니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상모 시설기획팀장님께서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십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윤수 학사팀장님께서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십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또 우리 모듈러 교실의 설치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는 이제 아름드리 공원을 어떻게 공동사용을 저희가 고민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공청회 및 설문조사와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지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부모님들께서 좀 말씀을 해주신 요구사항부터 좀 먼저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해주신 요구사항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너무 먼 학교로 배정되지 않고 가까운 학교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한 부분입니다. 자, 그 방법으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좀 크게 세 가지를 좀 요구사항을 좀 주셨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우리 지역의 중학교를 새로 설립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중학교 학군을 조정해 달라. 세 번째는 가능하면 우리 집에서 가까운 학교로 배정을 해달라.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요구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런 요구를 단순히 하나의 민원으로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각각의 방법으로 우리 실제 해결 방안이 좀 있을지 가능할지 검토를 좀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요. 자, 오늘 먼저 그동안 학부모님들께서 좀 요구를 해주셨던 세 가지 사항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좀 현재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또 검토하고 있는 모듈러 교실 설치 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배정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목록이 통한 문제는 여러 해 동안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됐던 문제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세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했지만은 학교를 신설한다든가 또
또 학군을 조정한다든가 근거리 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학교 신설은 5년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걸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는 그런 학생들이 대거 늘어날 경우가 생기는데 가장 시급하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모듈러 설치하고 그 모듈러 그 운동장에 설치함에 따라서 학생들이 체육 활동 공간이 줄어드는데 그 옆에 있는 아름드리 공원을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공동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이번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이 체육 활동을 할 때는 이제 일반 시민들은 교육과정 활동 시간에는 그 체육장을 활용할 수 없고요. 이제 야간이나 주말에는 일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도출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물론 반대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또 학원을 원거리 통학이 아닌 가까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한다면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시민들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한번 면밀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방법을 결정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학군분리 얘기 주셨는데요. 그것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천안이 계속해서 커져 왔잖아요. 그래서 중학교는 당초에는 뭐 전체 학군으로 해서 운영을 하다가 시가 점점 커지면서 저희도 학군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고 천안 서중부 학군이라는 게 생겨서 지금 현재 학군 형태가 생겨서 운영해온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쌍용동이 굉장히 커지면서 쌍용중과 그리고 불당동이 또 택지 개발하면서 지금 현재 불당 1동 해가지고 불당중도 세우고는 했지만 그때 당시에 쌍용초도 컸지만 월봉초도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불당동이 또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저희가 월봉중을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월봉중에 아까 월봉중 자료만 뺀 이유는 월봉중이 불당동 소재니까 불당동 학군으로 해서 불당동 아이들만 받아달라라는 요구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월봉중 자료만 뺐는데 그 월봉중이 생긴 이래로 사실은 쌍용동 특히 월봉초하고 쌍정초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의 그 해당 학교의 90%, 80% 아이들이 월봉중을 다녔고요. 그러면서 불당동에서도 넘쳐나는 아이들이 같이 그쪽 월봉중을 다니게 된 겁니다. 그렇게 역사를 가지고 있고 쌍용동에서도 당연히 우리가 갈 수 있는 학교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쪽에 그 학군을 조정해야 되니까 지금 내년이든 후년이든부터 이쪽 쌍용동 학부모님들은 불당동 소재 중학교이기 때문에 저쪽으로 가세요라고 저희가 하기에는 지금 그 말씀하신 사항처럼 쉽지만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뭔가 이로운 점을 해주기 위해서 상대편이 피해를 봤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당연히 이쪽보다 저쪽이 더 가까우니까 이쪽으로 다 가겠어, 쌍용중으로 다 가겠어 라는 선택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도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조금 더 쉽겠죠. 근데 지금 현재도 많은 학생들이 월봉중을 쌍용동에서 택해서 가고 있는데 왜 근거리 학교 너네 두 개 있는데 왜 여기로 가? 그러니 저기로 가? 라고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동으로 학군을 조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것처럼 중학교는 초등학교처럼 통합구역이라서 이 아파트면 여기 바로 앞에 있는 학교가 아니라 아이들이 초등학교보다 조금 더 컸기 때문에 학교를 좀 더 범위를 크게 두고 학군으로 지정해서 여러 개 학교 중에 컴퓨터 추첨을 해서 가야 된다라고 법에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군제를 운영을 한 거고요. 학군 조정을 지금 안 하니까 평생 안 하겠다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천안이 주거지역 이동이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쌍용동도 그렇게 컸고 불당 1동도 그렇게 컸지만 지금 불당 2동으로 인구가 다 몰려가 있고 지금은 또다시 성성동 쪽으로 다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인구가 이동되고 학령 인구가 저쪽에 많으니까 학군을 무조건 나눠줘, 쪼개줘 이렇게 하면 학교는 굉장히 많이 부족해집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동을 하시니까요.
근데 그때마다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또 있고, 학교를 설립을 교육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거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라고 부르죠. 저희가 거기를 통과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교육시설이 좀 충분해야 학군도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학군 조정을 할 시기가 좀 아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거고요. 그것 중에 중요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그동안의 역사, 그리고 월봉중이 설립하게 된 계기,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선택까지 모든 것을 고려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군 조정은 향후에 학생 수가 조금 더 줄고 지금도 워낙 많이 줄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부모님들이 서로가 다 양해가 되고 좀 조정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가 했을 때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학군 조정을 해서 뭐 내년이든 후년이든부터 우리 아이가 이쪽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십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이들의 원거리 통학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무중에 모듈러를 설치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발표된 이후로 찬성하시는 학부모님들 계시죠. 근데 반대하는 학부모님이나 지역 주민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이게 내놓고 반대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 교육청에 굉장히 전화를 많이 주세요. 근데 그런 입장을, 찬성 반대 입장을 저희가 다 듣고 있는 와중에 모듈러 교실 하나 설치하고, 그전에는 이게 가능하지 않았던 게 공원 사용이 어려웠기 때문이고요. 지금 현재는 천안시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저희가 이런 방안도 추진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 계획이 공개되고 저희 팀이 일을 못할 정도로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찬성과 반대 측에.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 쌍용중 있잖아. 쌍용중 가야지. 학부모님들의 선택이 학교와의 거리만을 가지고 학교를 선택하진 않잖아요. 중학교 때부터는. 그리고 초등학교 때도 아이들이 학교 때문에 이사를 가시잖아요. 근데 단지 근거리니까 중학교를 선택하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듈러 설치, 아이들의 원거리 통학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하는 이 정책마저도 저희가 지금 갑론을박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고 추진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저희가 업무가 마비되고 있는데, 그런 학부모님들의 수요가 분명히 있고 다른 동 지역의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학군부를 조정을 하기는 지금 단계는 아직은 어렵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복적인 얘기지만 저희가 학군 조정을 지금 당장 못하니 그러면 내년에 올해 입학하는 아이들은 작년에 저희가 급당학생 수를 충남교육청에서 제시한 28명에 좀 맞게 가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 아이들이 좀 더 많이 가야 된다라고 해서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작년에도 급당학생 수를 32명으로 늘렸잖아요. 그 늘리고 난 이후에 또 저희가 받는 민원 중에 하나는 급당학생 수 너무 많다, 학생 수 줄여라 라는 민원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어느 한쪽이 아니라 양쪽에서 다 들려오는 모든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랬을 때 이 모듈러 설치를 강행하고 이거 무조건 아이들한테 좋은 거니까 가겠어라고 강행하고 밀고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설문조사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학군 조정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아까 쌍용중은 왜 데이터 제시 안 하고 월봉중만 했느냐라고 말씀 주신 사항은 월봉중이 불당동과 쌍용동 아이들의 배치를 위해서 설립된 학교고 그동안 그렇게 계속해서 이용해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월봉중만 조금 제시를 드렸다는 부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까 교육장님께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시에서 동의율 필요한가요? 이거 하는데 동의율이 65% 필요한가요? 필요 없죠. 네. 제가 아까 교육장님께도 근데 교육장님께서는 시에서 동의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동의율이 필요한 건지 여쭤본 겁니다. 시에는 필요 없다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럼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65%를 왜 사실 받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두 가지 선택지를 주고 고르라고 하면 학생들은,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모듈러를 설치를 고르면 통학버스가 이용이 안 되는 줄 아는 학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질문을 분리해서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다. 이해합니다. 바쁘시겠죠, 당연히. 근데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실례될 수 있겠지만 공직자로서
민원인을 만나는 거는 당연한 일 아닙니까? 저희가 만나자고 할 때도 만나주시지 않으시면 저희는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변을 할 수 있게 최소한 해주셔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안 만난다라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저희가 당초에 이 계획을 이 설명회 자리를 통해서 학부모님들과 지역 주민에게 모두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 설명회를 하면서 그래도 저희 관계되어 있는 부서라든지 의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께는 설명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보가 이제 학부모님들께 직접 가기 전에 정보가 좀 공개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때 의원님께서 저희에게 전화를 좀 주셨어요. 궁금한 사항이 많다라고 하셔서 그럼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 이후에 저희한테 또 들어오는 말씀은 너네 왜 찬성하는 쪽에 시의원님, 그러니까 의원님들만 만나느냐, 왜 반대쪽 의견은 안 만나느냐, 사전에 만나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려고 니네가 사전 설명회 하기 전에 만나느냐라는 그런 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사실은 그냥 만나는 거를 다른 분들하고 얘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나서 궁금한 거 이렇게 설명드리고 하면 됐을 텐데 그게 좀 공개가 되면서 저희 입장이 좀 곤란해졌어요. 저희는 교육청에서 만약에 추진 안 할 거면 이런 안 저희 밤새면서 맨날 연휴 주말 다 반납해가면서 이런 방안 만들지도 않았고요. 하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아까 민원이 많다라는 거는 민원이 많아서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반대 의견도 많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런 전화를 받은 상태에서 또 찬성의 입장을 분명하게 내비치시는 의원님들을 만나는 게 저희가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양해 부탁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촬영을 좀 하고 계신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이 저희가 다 이렇게 미리 사전에 공개되면서 저희는 또 다른 쪽의 학부모님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상황에서 그냥 강행할 수는 없었고 양해 말씀은 분명하게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 사전 설명회에 와서 학부모님들이랑 얘기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양해 말씀 드렸고 알겠다라고. 네? 지금 아름초하고 불무초 학생들 졸업생 수를 전체를 다 불무 중에 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원거리인 동서계강 서여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서 계속 얘기를 주셨기 때문에 쌍용중까지는 일부 갈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 노력을 한 거고요. 30년도에는 여기 아름하고 불무도 학생 수가 지금 저학년은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때 가면 저희가 모듈러를 안 해도 월봉중까지는 배정을 받아서 갈 수 있겠다. 저희가 지금 3월 5일자 학생수 수치 가지고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받은 의무취약 대상화 수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놓고 저희가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듈러를 설치를 해도 쌍용중까지는 일부 갈 수 있다. 그리고 30년 이후에는 지금 현재의 학생수 추세라면 월봉중까지 배정받아 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하고 아름초 학부모님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의 인구 데이터입니다. 주민등록에 25년 12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는 인구 데이터에서 천안시 학령 인구 추세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과 중학생, 초등학생 그리고 취약 대상 학생 수고요. 지금 이렇습니다. 천안시의 인구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 학령 인구 감소는 인구 감소랑 굉장히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현안이잖아요. 그래서 23년도에 가장 최저로 찍었고 지금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중이나 떨어진 만큼의 올린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아까 이거는 서중부 학군 내 서중부 학군 내 중학교 입학 대상 학생 수 추이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보여주세요. 교당 이동 데이터. 서중부 학군 말고요. 보여드릴게요, 어머니. 네. 화내지 마세요. 저희가 이 자리를 잘 하려고 왔는데 지금 차분히 설명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중부 학군입니다. 서중부 학군도
있고 지금 27년도부터 32년도 입학하는 학생 수가 저렇게 줄고 있고요. 그다음 보세요. 그다음 보면 불당동 소재 초등학교 중입 대상 학생 수입니다. 입학하는 해의 학생 수입니다. 27년도에는 1,168명으로 지금 저희가 학생 수 기준으로 집계를 했고요. 28년도에 지금 5학년 학생들입니다. 1,151명. 29년도 입학 1,046명입니다. 그리고 30년도에 965명, 1,000명 이하로 떨어지고요. 31년도에 817명, 32년도에 766명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머님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얘기하실 수 있어요. 이사 오지 않겠느냐. 물론 이사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고치를 불문초랑 아름초가 초등학교 학생 수를 최고치를 쳤잖아요. 최고치를 치고 계속해서 줄고 있는데 그 실제로 저희가 해마다 의무 취업 대상화 수를 받고요. 입학 취업 대상화 수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온 데이터에서 늘어봤자 지금 현재는 뭐 그 100명 이렇게 늘지는 않습니다. 떨어지는 수치는 저렇게 큰데 다시 불당 이동으로 전입해서 오는 학령 인구를 둔 세대는 별로 없어요. 100명도 세 자리 숫자를 찍지 않습니다. 두 자리 숫자인데 그것도 50명 아래입니다. 말씀 정말 죄송한데 이해하면서요. 그렇죠. 학교 자체가 부족한 건 맞지 않습니까? 왜 아까 이쪽에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학교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기준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학령 인구가 많은데 학교가 하나 있는 거잖아요. 자료에서. 하지만 현황상 못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학교 설립은 어렵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단독으로 갈 수는 없고요. 다른 얘기 안 하셔도 되고. 네네. 부족하다는 전제 하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가 부족한 거죠. 3년간 버틸려고 모듈러를 할 네. 거고 지금 장기간으로 봤을 때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네. 괜찮을 거라고 예. 보고 전입하는 거에 있어서도 크게 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알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하지만 이걸 계산을 할 때 정상이라는 범위를 계산을 할 때요. 언제부터 학생 수를 32명을 한반으로 계산해서 또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또 더 줄어드니까 이 지금 학급수를 늘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또 아니요. 제가 학군 조정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말한 김에 다 할게요. 학군 조정할 때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일부분이 이거 지금 모듈러 만약에 부결이 되면 학군 조정으로 다음 단계로 간다라고 지금 카페나 단톡방에다가 대놓고 쓰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확고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돼요. 지금 학교가 부족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 또 괜찮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드릴까요? 지금 이 인구 데이터를 보여드린 이유는 인구를 인구 추계를 그러니까 얘기해달라 객관적인 지표 가지고 해서 보여드린 자료고요. 이것 때문에 괜찮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 아이들이 원거리로 통학하니까 그 원거리 통학 해소 방안을 그러니까 저희 여러 가지 절차 중에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모듈러 설치다라고 말씀드렸고 아까 32명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저희 충남교육청의 중학교 부당학생 수는 28명입니다. 근데 작년에 그거를 하지 못했죠. 과밀이라도 아이들이 원거리를 가는 것보다 과밀이 좋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32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을 근거로 해서 32명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다만 그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32명이라서 괜찮다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작년에 요구하셨던 학부모님들의 기준대로 일단 32명을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향후에 쌍용중까지 내지는 30년도 이후에는 이렇게 초등학교 학생 수가 불당동 소재 초등학교 학생 수가 이렇게 줄고 있기 때문에 월봉중까지 가능할 거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28명 저희 충남교육청의 기준대로 했습니다. 다만 올해 32명을 한 이유는 28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희도 했습니다. 그러나 확정은 아직 하지 않았고요. 작년처럼 학부모님들이 또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저희 사전 설명회 때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근데 학급수가 늘어나면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부당학생 수는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의견 반영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거죠. 그래서 32명이라 괜찮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학부 조정 계획은 전혀 없는 거 맞나요? 학군 조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학군 조정은 저희가 지금 당장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카페에서 지금은 할 수 유언비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도 학군 조정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나요? 예, 저 시의원 장혁입니다. 제가 오늘 뭐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첫 번째, 제가 7분 컷을 얘기를 했는데, 아까 로비에서 얘기를 하니까 지금 5분 컷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청에서는 이게 급식 문제도 지금 충분히 고려를 해서, 만약에 모듈 교실을 설치를 하게 된다면, 아이들이 밥 먹는 급식실 문제도 이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교 평준화 조례에서 지금 그 65%를 준용을 해가지고 우리 지금 이 모듈 교실 설치에 준용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전혀 다른 사안인데 이건 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 배치 팀장님께서 이게 중립 대상 학생 수치가 이렇게 줄어든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 짧게 하겠습니다. 10여 년 전에 불당 이동에 초등학교 2개밖에 없을 때 이분하고 저하고 저 뒤에 계신 한 분하고 해서 한 10여 명이 가서 불당 이동에 초등학교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그때부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불모초하고 아름초 고개 끄덕끄덕 하시네요. 그때 같이 가셨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불모초하고 아름초가 생겼는데 불모초 생기자마자 이거 학교 이거 증축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안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문제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8개 학급 증축을 했어요. 8개 학급을 증축을 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불당 이동 어머님들이 아파트 탔습니다. 전부 다. 해보니까 8개 학급 증축하면 그 다음에 분노할 것 같아. 그래서 그 당시에 홍성으로 버스를 3대를 대절해 가지고 가서 북치고 깽가리치고 대우를 했습니다. 그래서 16개 교실이 증축이 됐는데 미어 터져요. 지금도 미어 터져요. 그래서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죄송합니다 교육장님,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이 학생수 추이 믿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10여 년 동안 불당이동 주민들은 속아왔어요. 10여 년 동안.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듈교는요 그냥 단기 대책이고요, 확실한 대책은 불당 이동에 중학교 만드는 겁니다. 예, 부지는 우리 또 같이 노력해서 같이 찾아봐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천안교육지원청 시설기획팀장 이성무입니다.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육장 면적은 학생 수에 따라서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장 면적은 생각하신 것처럼 외부 공간, 5개 공간뿐만 아니라 실내 체육관 면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치로 해서 저희들이 축소된 면적과 지금 아마도 뒤에 보시면 아실 겁니다. 뒷부분에 저희들이 옛날에 화단 공간을 또 이제 체육 공간으로 조금 조성을 하고 있고, 그 면적 플러스 지금 천안시에서도 좀 어렵게 그 공원 면적은 이제 체육장 면적으로 하는 부분까지 합치면 충분히 다 해소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정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9월부터 천안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부족하지만 9월부터 학교도 학생 전용 통학버스를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학생 학생수를 계속 모니터링 하고요. 2027학년도에 불당 동원거리 중학교 학생 전용 통학 수학버스 지금 수요 조사를 8월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 대중교통과 연계해서 통학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선의의 의도로 설문 문항을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왜냐하면 모듈러 교실 찬반만 났을 때 그러면 반대가 많이 나왔으니까 찬성하시는 학부모님들 대부분 찬성하시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찬성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봤을 때 내가 찬성을 누르지만 만약에 반대가 나오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지라는 우려를 하실까봐, 만약에 이게 당연히 찬성이 높게 나오겠지만 그래도 찬성이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학부모님들도 좀 안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통학버스를 기존에 하던 거를 안 하겠다 뭐 이런 두 개를 상대적으로 놓고 생각한 게 아니라요.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서도 불안감을 좀 해소시켜 드리고 싶어서 그랬을 때는 저희가 지금의 기존 하는 통학버스 운영하고 있는 것도 하겠지만 확대 운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학부모님들에게 안심을 조금 시켜드리고자 해서 저희는 정말로 학부모님들 걱정하실까봐 한 문항인데 지금 얘기를 그렇게 주시니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둘 중에 하나 선택이 아니라 선택하고 싶으신 거 내가 모듈로 하고 싶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통학버스 운영하는 거 지금 총무팀장 얘기한 것처럼 운영을 할 거고요. 만약에 정말로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또 확대 운영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명시를 원하시는 거죠, 지금? 네. 없는 설문 내용은 해줄 수가 없다라고 안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못했습니다. 그거는 못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생각해낸 방법이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유레카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중복방지라든지 그런 그 학부모님들의 어느 정도의 그런 말씀하시는 허위로 정보를 입력했을 때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오늘 오전에도 교육장님께 방문하신 학부모님이 얘기해 주셨다고 해요. 아파트 아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저희는 이 불당 이동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아이 다 해주겠다라고 하시면 저희는 그걸로 하겠습니다. 그걸로 하면 1가구 1표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뭐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안 돼서 요걸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되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인정을 하고 우리가 다 같이 아이들 위해서 하자는 건데 허위로 가짜로 뭐 너 가짜로 나 가짜로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는 정말 하려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준비해서 추진을 하는데 너네 이거 잘못했잖아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저희가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다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해서 하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허위로 할 거야 이거를 일파만파 소문내면서 이거는 허위니까 안 돼라고 하시면 저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거겠죠. 아파트 아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의혹이 해소될 거고요. 그게 안 돼서 이렇게 갔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아이들을 생각해서 다 같이 정말 자기 생각을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옆에 분들께 같이 나눠서 그런 방향으로 옳게 갈 수 있게 같이 독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시의원님, 장혁 시의원님을 비롯해서 다른 시의원님들 여기 시민들하고 접촉 많이 하셔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는 게 옛날에도 틀렸으니까 지금도 틀려. 옛날에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해. 이런 게 아니라 예전에는 못했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겨서 천안시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여건이 생겨서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그러면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은가 라고 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캠페인을 좀 벌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맞죠? 예, 6개월 내로다가 끝내기로 하신 것도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천안시 의회도 7월 1일 날 개원을 했어요. 개원하자마자 바로 시작을 했는데 어제서 그 연구 모임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마무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천안시하고 천안교육지원청의 TF팀과 그 긴밀히 협의를 해가면서 불당동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의회하고도 소통하실 거죠? 우리 그 연구 모임 있거든요. 7분의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소통을 해주시고요. 아마 그 불안해 하셨던 게 아까 그 답이 마무리가 안 되셨던 것 같은데 우리 그 모듈러 교실을 갈망하시는 분들께서는 혹시 그 문항이 2개라서 분산돼 가지고 65%가 안 되면 어쩔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제안을 드리면 그냥 문항을 분리해서 그 아름드리 공원 공동 사용 모듈러 교실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그 한 문항 분리를 해주시고 그 뒷문항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그거를 해서 안 되면 저렇게라도 해줄 거니까 맞습니까? 아마 그 의도로 다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선택사항이에요? 아니면 그 선택사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사항은 아니었고요. 네. 모듈러 교실이 미설치됐을 때는 우리가 이런 사안을 네, 알겠습니다. 예,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 대안이죠. 그래서 거의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아름드리 공원 공동 사용 그러니까 모듈러 교실을 하려면 아름드리 공원 일부를 공동 사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요것만 그 질문을
좀 이렇게 따로 하실 수는 없을까요? 질문지를 바꿔서 불안해 하시니까 어떤 사람은 그 차, 어떤 사람은 모듈러 교실 이런 식으로 양분되면 65%가 안 나올까봐 불안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찬반만 묻는 방법은 없을까? 질문을 바꾸는 방법은 없을까? 저희가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우리 교육청이 뭔가 학생들을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있는 기관이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엄청 열심히 일합니다. 저희 팀원들 뿐만 아니라 교육청 지원청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했어요. 했는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문항을 찬대 반대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이 모듈러 교실 설치 자체를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양쪽에서 다 찬성을 하신다라고 하면 찬반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니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바로 바꾸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향후에도 이거 가지고 또 너네 그렇게 바꿨잖아 라고 얘기를 하실까봐 사실은 저희는 그런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참석 못하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데 여기 찬성하신 분들께서 그냥 찬성, 반대 이 두 개로 하자라고 하시면 저희 지금 교육장님부터 국장님들 요구가 있으니 그렇게 하는 게 안 헷갈리지 않겠냐라고 말씀 주셔서 찬성을 다들 여기 계신 분들께서 해주시겠다라고 하면 설문 문항은 그렇게 전부터 계속 논의되었던 부분이고 버스는 별개예요. 이거는 모듈러랑 상관없이 버스는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지금도 하루에 1,000명씩 원거리로 가능하기 때문에 버스는 무조건 계속. 아니 그래서 지금 잠깐만요.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는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게, 모듈러 아까 그 동영상 보셨다시피 그 공장에서 제작을 해와서 조립을 하고요. 기본적인 수도, 전기, 통신 관련 공사 정도 하고 기초 공사만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증축했던 그 대형 장비, 레벨콘 차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 6개월, 7개월, 뭐 1년 걸리는 공사는 아니라서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최대한 안전하게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모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저희가 이번에 증축하면서 약 한 48석의 식당을 좀 증축을 했고 이번에 증축을 하면 그쪽에 이제 필로티 공간이 또한 48석을 늘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어서 약 한 뭐 140에서 150명 이상을 더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를 최대한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교육 환경이 더 나빠질 거라 걱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도 지금 시설과장님 말씀하셨지만은 급식지를 늘렸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늘리는 거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런 환경에 대해서 사실은 아마 이번에 그 일반 교실을 6시 늘리고 특별시 5시 늘리면서 그 정원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계획이 없던 설계도 없던 것을 정원을 만들어 드렸어요. 사실은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환경을 개선해서 제 학생들도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추가 조사하는 거예요. 추가. 설문을 조사할 거예요. 그럼 추가로 조사하겠다. 어떠세요? 반대하시는 분도 괜찮겠어요? 예, 찬반이 아니고요. 당연한 것만 해야 예. 원리 원칙은 모듈러 설치 자체는 하나 안 되는 원칙. 이 분위기가 확보해서 학교를 지어내게 만든 거고요. 어쩔 수 없이 지금 모듈러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저것도 많이 안 되는데 저것도 이제 찬반을 해야 되는데 저기가 껴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헷갈리니까. 예. 무슨 말인지 가요. 저거를 1순위를 하되 부표를 찬반을 저 통합박스 학교 운영은 무조건 지금이라도 그냥 같이 운영을 해준다 이거죠. 지금 통학버스는요.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아니 지금 있지만 부족하니까 더 늘려서 더 확대시켜서 지금이라도 빨리 더 같이 병행을 하라 이거죠. 그거는 지금 저희가 올 예산은 지금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것을 등교만 하던 걸 학교까지 9월부터 하고요. 내년에 이제 그것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설문조사하겠습니다. 추가로 별도로 추가 조사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예산 반영을 해서 통학버스 운영에 대해서 여러분 의견도 수렴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협의하면서 우리 뭐 원구모님도 계시다고 하시니까요. 의회도 있고 천안시도 있고 같이 협의해서 그 방법을 추가로 설문조사하고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럼 어떠시겠어요? 괜찮겠어요? 그러면 요거만 우선 모듈 설치에 대한 찬반으로 가고 통합버스 운영에 대한 것은 확대 운영이라든가 수요조사는 추가로 저희들이 설문조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신에 명시를 하셔야 돼요. 통학버스 할 거라고. 그거는 지금요 통학버스는 할 거라는 것은 여기에 넣지 마시죠. 그거는 넣지 마. 말자는 게 지금 취지잖아요, 그죠? 원래부터 아니에요. 통학버스가 모듈러 설치한다고 해서 통학버스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대학생이 있기 때문에 고쳐야 되고요. 다 고쳐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시설적인 면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모듈러를 설치하면서 문제점이 큰 게 학생에 대한 체육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계획했듯이 천안시와도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통해서 인근에 학생을 위한 체육 공간을 좀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또 공사와 관련돼서 중정 부분에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소규모 한 500제곱미터에 재는 그런 소규모 체육 공간을 지금 이번 주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체육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정도로 해서 좀 해결이 된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소음이라든가 이전 단열 그리고 포름알데히드 아까도 동영상에 보시듯 마치 그 공장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혼재적인 면에서는 저희들이 현장 제작보다는 더 탁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이 모듈러에 대한 계약 방법은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될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카탈로그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 모듈러는 조달청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업체들만 등록이 돼 있는 업체 중에서 저희들이 카탈로그를 통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업체에 따른 이제 시공에 대한 일반 건축공사에 대한 업체마다의 그런 시공 능력에 따라서 품질이 하자리 좀 하자 발생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모듈러에 대한 그런 계약 방식을 통한다 하면 그것보다는 좀 더 월등하다고 저희들이 판단되고 아까 유명했던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해결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철거 시에 대한 그런 소요 비용들 당연히 설치할 때도 저희들이 일부 진입 큰 차량이 들어옵니다. 모듈러가 이제 들어가려면 그래서 진입 부분에서 일부 저희들이 주차장에 있는 차량 시설도 일부 철거를 해서 진입을 해야 되고 또 철거할 때도 다시 또 철거했다 하는 부분이 철거 비용은 좀 소모가 됩니다. 그렇지만 새로 짓는 비용보다는 저희들이 좀 적게 좀 발생될 거라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무엇보다도 이번에 저희들이 건축공사 하면서 거의 학생들이 1년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별동 증축도 아니고 수직 축축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소음은 그리고 진동이 많이 학생들이 좀 피해를 봤을 겁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저희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현장 설치하는 거, 공장에서 다 제작하고 현장하는 그 현장에서 공사하는 기간은 한 3개월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반 시설 하는데 한 1개월, 그리고 자재 반입하고, 그리고 조립하고 하는데 2개월에서 3개월. 지금 저희들이 중축공사 하는 거의 6개월, 7개월, 반년 이상 되는 것보다 대폭 줄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듈러로 조금 접근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듈러에 대한 그런 의문점은 제가 우선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